안녕하세요. 또 오늘은 우리 반배치고사를 대비하는 평면도형 뒷부분 외곽의 합과 그다음에 원과 부채꼴 그거 한번 또 우리 정리해서 우리 내일 모레 볼 시험에 한번 대비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죠?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외곽의 크기 합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외곽의 크기의 합은요. 외곽의 크기의 합은 우리가 외곽은요. 이 바깥에 있는 각을 외곽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요. 여기 있는 초록색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각을 다 합치면 몇 도냐면요. 180도예요. 360도예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예요. 그래서 내각 구하는 공식보다 외곽 구하는 공식이 정말 편리해요. 모든 다각형의 그러니까 삼각형도 마찬가지고요. 삼각형을 그리면 이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을 보면은요. 그럼 이쪽 외곽을 다 합치면요. 이것도 360이에요. 그래서 사각형도 해볼까요? 사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요. 외곽들을 다 살펴보는 거거든요. 얘네들 다 더하는 것도 360도예요. 그래서 모든 N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요. 정말 간단해요. 다 360도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96쪽이거든요. 196쪽을 살펴서 보면은 196쪽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 몇 도라고 그랬죠? 360이잖아요. 그럼 360에서 이 외곽의 크기의 합을 빼주면 우리 x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x가 나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190에다가 125도를 더하는 거예요. 315. 그러면 360에서 315를 빼는 거죠. 5, 4, 그러면 얼마예요? 45도.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보면 오각형이잖아요. 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인데 이게 외곽이 안 나온 거는 여러분이 외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얘가 외곽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가 안 나왔냐면 이 두 개가 지금 외곽이 빠졌어요. 꼭지점마다 외곽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115도는 외곽은요. 내각과 외곽을 합치면 180도이기 때문에 180에서 115를 빼면 한 외곽의 크기가 나옵니다. 내각이랑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외곽은 180에서 바로 안쪽에 있는 내각을 빼는 거죠. 그럼 180에서 115를 빼볼게요. 그럼 65도죠? 아, 여기는 65도구나 해서 우리가 외곽이 나와 있지 않다면 다 외곽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요 직선이 180이잖아요. 180에서 120을 빼면 이 바깥에 있는 외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80 빼기 120. 그럼 60이죠? 이쪽 외곽은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곽만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곽만 보세요. 내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요. 그래서 외곽들만 다 더하면 몇 도다? 예, 모든 다각형은 외곽의 합이 360도다. 그래서 60도, 60도, 65도, 80도 더하기 x가 360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60에서 내가 외곽 60, 60, 65, 80을 더해서 빼는 게 좋겠죠? 일일이 빼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덧셈에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덧셈을 한꺼번에 더해서 빼주는 거예요. 60, 60이면 120, 120에서 65 더하면 185, 185에서 80 더하면 5, 8, 26, 1, 265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360에서 265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360에서 265를 빼볼까요? 예, 얘는 5, 10, 5, 5에서 6을 못 빼니까 또 빌려와야죠. 15에서 6을 빼는 거예요. 그럼 9. 답은 95도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다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거랑 선생님이 말하는 걸 이해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연습장이나 노트 그런 데다가 꼭 풀어서 자신이 한 번 더 풀어봐야 돼요. 수학은 이해만 하면 절대 안 돼요. 본인이 풀 수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으니까 꼭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円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말한대요. 예를 들어서 정오각형 하나 해볼까요? 정오각형이라고 치고 이 오각형의 외곽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외곽의 합은 몇 도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 360도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외곽의 크기는 정자가 붙은 거는 내각이든 외곽이든 각의 크기가 다 일정해요. 그래서 한 외곽의 크기를 물어보면 360을 이 꼭지점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돼요. 5로 나누면 우리가 정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360 나누기 5, 5, 7에 35, 10, 50, 72. 그래서 정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72도다. 방법은 n각형이면 n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오각형 금방 했죠? 뭘로 나눈다고요? 5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72도가 된다.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정팔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정팔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정팔각형의 모든 외곽의 크기 합은 360이니까 360을 8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360 나누기 8을 하는 거죠. 8, 4, 32, 40, 45. 그러면 정팔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가 정팔각형이면 어떻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뭐 이렇게 정팔각형이라고 치면은 한 외곽이 이쪽에 45도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내각도 구할 수 있겠죠. 이것도 잘 나오는데. 이걸 구하려면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보고 바깥쪽이 45도면 안쪽은 뭐 안에 있는 한 내각과 바깥에 있는 한 외곽을 합치면 우리가 180도라 했잖아요. 180도에서 45도를 빼면 135도잖아요. 그래서 한 내각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푸는 게 더 편리해요. 물론 앞에 선생님이 내각의 크기 합의 조건도 있었잖아요. 그걸로 해서 구해도 되지만 우리 외곽이 워낙에 편리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계산해서 한 내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걸로 계산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이건 뭐라고요? 한 내각. 그리고 지금 이건 뭐라고요? 한 외곽. 한 외곽이라는 건 외곽 하나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구각형의 한 외곽 해볼까요? 360 나누기 9예요. 그러면 40도겠죠? 이거는 한 외곽. 근데 문제는 이게 더 잘 나와요. 한 내각도 물어봐요. 그러면 한 외곽과 한 내각을 합치면 180도이니까 180도에서 40도를 빼는 거예요. 140. 이렇게 두고 물어보니까 이것도 같이 해주시고요. 정십각형. 자, 외곽의 크기 합은 360이니까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36도죠. 그럼 이거는 한 외곽. 그러면 한 내각은 어떻게 하라고요? 180도에서 36을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44도가 한 내각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아요. 문제가 바깥쪽에 이루는 바깥쪽 벽이 이루는 이 외곽이 60도래요. 그러면 360을 60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꼭지점이 몇 개인지 나오죠. 꼭지점 6개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바닥벽의 길이가 모두 같대요. 그럼 정円각형이라니까 얘는 정육각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정육각형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고요. 원과 부채꼴도 한번 나가볼게요. 자, 원을 보면요. 얘는 이제 197쪽이에요. 자, 이게 중심, 얘는 반지름이라고 했죠? 이 구부러진 여기의 길이를 호라고 그래요. 이 호는 원의 원주랑 연관이 있어요. 원주. 원주 한번 우리 연습해볼까요? 원주는 어떻게 구했죠? 호 말고 원주. 원의 둘레의 길이에요. 원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파이 이거 외워주세요. 지름 곱하기 파이. 원래는 이제 원주는 이제 L이라고 해서 2파이 R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외우기가 힘들면 원주는 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외워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2가 이제 R이 이제 반지름, 얘는 이제 반지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 곱하기 반지름 하면 지름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원주는 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원의 넓이는 원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반지름 곱하기 파이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파이 R제곱이라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S가 원의 넓이고 반지름을 2번 곱하면 R제곱이 되죠? 예, 요걸 뜻하는 거고 파이 R제곱을 풀이로 하면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외워주셔야 돼요. 원과 부채꼴 파트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이제 200쪽을 보세요. 200쪽을 보면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200쪽에 2번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부채꼴이 이제 부채 모양이잖아요. 원의 한 일부분인 부채 모양이 이제 이런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채꼴은 중심각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중심각이 작으면 호의 길이도 작고 중심각이 크면 호의 길이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비례식을 세우냐면 중심각에 대한 이런 비를 간단히 고치는 거예요. 중심각의 비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45 대 135예요. 얘를 간단히 고치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45로 약분이 되거든요. 45로 약분해 보세요. 1대 자 135를 45로 약분하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죠? 3원 들어가죠. 5, 35, 4, 30, 135. 그래서 45 대 135는 1대 3이에요. 그래서 중심각이 1대 3이면 이 호의 길이도 1대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 6학년 때 배운 비례식이 나오는 거죠. 1대 3은 x 대 15. 요걸 푸는 거죠. 자,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외양과 외양의 비율을 따지는 거죠. 이거 5배 했죠? 그러면 이 전항과 전항 앞쪽에 있는 항도 5배가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쉽게 빠지니까 이제 할게요. 이거는 1을 5배 하니까 x는 5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연습해 주세요. 그럼 이거는 30대 40이 이제 중심각의 비를 간단히 고쳐야 돼요. 얘를 비를요. 그러면 30으로 약분이 되거든요. 그럼 1대 4거든요. 그럼 중심각이 1대 4면요. 넓이도 이제 정비례 하거든요. 그래서 6대 x 이렇게 돼요. 이것도 전항과 전항 앞에 있는 항을 보세요. 이게 2개 있으면 왼쪽에 있는 항이 전항이에요. 얘가 이제 6배가 됐잖아요. 그럼 얘도 6배를 돌리면 답이 돼요. 4에서 6배. 그럼 x는 4, 6에 6, 4, 2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거,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얘는 이제 원주는 2파이 r 이게 뭐예요? 지름 곱하기 파이 이 소리고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거 뭐예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된 거죠. 자, 원주는 2파이 r 이거 뭐예요?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 말이 뭐예요? 지름 곱하기 파이. 헷갈리면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자, 반지름이 5다. 그러면 원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름 곱하기 파이예요. 그럼 반지름이 5면 지름이 몇이에요? 10이죠. 10 곱하기 파이. 10파이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또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오면은 이제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 됐죠? 요거 들어가면 되죠. 25파이.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연습해주세요.